그리고 이제 사고 의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고 의지력이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거는 결국에는 시스템 2 사고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애써 시스템 1 사고를 막고 시스템 2 사고를 지속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을 보면은요, 얘는 사고 의지력이 되게 강한 아이네, 얘는 사고 의지력이 되게 약한 아이네 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사고 의지력이 강할수록 어려운 문제를 지속해서 도전해서 풀어낼 수 있는 의지가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사고 의지력이 높은 아이일수록 필연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학업 성취도는 추론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더 어려운 내용을 계속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누적이 되니까 학업 성취도랑 연결이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사고 의지력이 약한 아이들이 이 집중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중3 이상 고등학생 되면은 사고 의지력이 높을수록 성적이 높아요. 솔직히 중학교 2학년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중학교 2학년까지는 엄마의 힘으로 아니면 아이가 그냥 외우는 것만 잘해도 충분히 성적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성적을 이 아이의 실력으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원래. 왜냐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수학 시험 있잖아요. 학교 날씨 정보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학업 성취도 학년별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중학교 3학년 수학 있잖아요. 수학에 그 학년에 A 등급 받는 학생이 전체의 몇 %인지를 보면 대체로 3학년 2학기 때는 40%가 넘어요. 90점 이상이 40%가 넘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엄청 좌절을 하죠. 왜냐하면 전체 40% 아이가 그대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 40%는 고등학교 등급으로 치면은 4등급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9등급 중에서 4등급인데 5등급, 6등급 이하는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맨 뒤에 바로 앞에 아이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고 의지력이 높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높은 등급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생각하는 힘을 엄청 요구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게 약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사고의지력이 학업 성취도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척도가 됩니다. 그럼 왜 이제 사고의지력을 이야기했냐? 애니어그램의 유형에 따라서 사고의지력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이게 가장 컸어요. 애니어그램 이제 그 강의를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애니어그램의 유형에 따라서 이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입시율이 높은 아이, 학구열이 높은 아이, 심리적 안정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 1번, 3번, 그 다음에 6번 이 유형의 학생들은 입시열이 되게 높아요. 입시열이 높다는 소리는 뭐냐면 어떤 시험이나 아니면 나의 진로, 목표를 위해서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욕구를 누르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힘, 이런 아이들은요 그 시험, 눈앞에 있는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요. 정말 공부의 의지는 되게 높은데 이 학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이거를 통과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을 원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입시력이 높은 아이들은 사고 의지력을 변하는데 엉뚱한 방법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학문에 대해서 이 학문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생각을 안 하고, 어쨌든 누군가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자기 생각에 제일 좋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방법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고요. 학구열이 높은 아이들은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5번과 7번 유형에 해당이 돼요. 5번과 7번 유형의 아이들은 공부 학문 그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이 분야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는데 희열을 느끼는 아이들이 학구열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 너무 신나요. 그걸 알아가고 있는 게 너무 희열에 느껴지니까 확 빠져드는데 엉뚱한 분야를 공부할 가능성이 커요.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만 들이다 파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2번, 4번, 그 다음에 8번, 9번 유형의 아이들은요,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한 그룹이에요. 이 유형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속 욕구불만이 생기면서 공부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이 유형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야만 사고의지력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까다로운 타입이 이 심리적 안정감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집중 시간 늘리기. 입시형 그룹은요, 시험이나 숙제가 있을 때 집중력이 늘어요. 입시형 그룹의 아이들은 뭔가 의무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집중력이 늘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필요한 건데, 시험이 앞두고 있는데, 숙제가 있는데 하면 애들이 그거에 대한 집중이 팍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학부형 그룹은 관심이나 호기심이 대상을 볼 때 집중력이 올라가고 어떤 스토리 라인이나 맥락을 느낄 때 아이들이 집중이 올라가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능력이 좋은 선생님을 한번 붙여주면 애들이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 그룹은 이 네 가지 이 특징을 맞춰주면 되고, 특히 심리적 안정 그룹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다시 또 욕구 불만 사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네. 정말 피곤해요. 피곤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심리적 안정 그룹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저도 맞기 싫어요. 힘들어. 뭔가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이팀 있어요?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을 검사를 해봤더니 1년 전에 검사를 했더니 제일 많은 유형이 2번 유형입니다. 선생님들이니까 이제 사랑을 주고 베풀고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9번 유형도 선생님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9번들은 야망이 없기 때문에 야망이 없어서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 뭘까 하면 선생님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8번 유형의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 정말 많고요. 4번 유형은 예술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독서. 네. 입시형 그룹의 아이들은요, 책 읽기 필요성을 한번 딱 가르쳐주면서 네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 읽는 것밖에 답이 없다. 특히 책 읽는 거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요즘에 다큐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그런 거를 몇 번만 보여주면 애들이 불타올라요. 필요하구나. 이거 정말 도움이 되구나. 그리고 필독서 같은 거 몇 개 딱 제시하자고 하면 얘네들 읽어요. 되게 쉬워요, 얘네들은. 학부열 그룹은요, 자기 관심 분야의 책에 빠지기 때문에 학부열 그룹 아이들은 도서관이나 서점이랑 친해지면 책 읽기 시작해요. 심리적 안정 그룹은 MBTI 유형이랑 맞춰서 이제 그 유형이 좋아하는 걸 계속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형에 따라서 S형들은 그리는 속도가 대체로 느려요. N형들은 그리는 속도가 대체로 빨라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마는 S형인데 아이가 N형이다. 그러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책 읽어. 달렸어요. 이 제대로 읽었나? 이거 같은데 나는 이 시간에 나도 이 정도까지 못 읽는데 이거 달렸다고? 수업을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야, 다음부터는 소리 내서 읽어. 그럼 절대 안 돼요, 이거. 그게 진짜 안 좋아요. 애들이, N형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책 한 권 읽는 거 S형들이 한 3일 걸리고 얘네들은 한 3시간이면 읽거든요. 그래서 엄청 다독하는 애들이에요. 책 읽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엄청 봐요. 특히 ENTP 같은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책을 진짜 많이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SJ 유형의 엄마들 밑에 큰 ENTP 아이들은요, 책 안 봐요. 어릴 때부터 이 강요받으니까 너무 싫었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네, 왜 소리 내서 읽는 게, 난 다 읽었다고 이야기라도 안 믿어줘.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왜냐하면 책 읽는 패턴이 달라서 그래요. S형들은 밑줄 꺼가면서 꼼꼼하게 읽어요. 한 문장, 한 단어도 직세라 꼼꼼하게 읽어요. 그게 읽어주는 게
N형의 저자에 대한 예의라고도 생각을 하는 근데 N형들은 그렇게 안 읽어요. 키워드 단위로 팍팍팍 이래 읽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의 내용을 유추해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근데 이 N형들이 읽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중요하다 싶을 때는 자기가 속도를 느리게 해서 정확하게 읽고 그 중요함보다는 빨리 읽어야 된다 싶으면 빨리 팍 읽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해요. 이야기는. 근데 S형들은 내가 빨리 읽어야 된다 싶으면은 정확도가 극히로 떨어져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나냐면은 고3 때 수능 시험에서 이 S형의 아이들이 수능에 국어형의 점수가 안 좋아요. 속도를 못 올리거든. N형들은 기본적으로 그 자질을 타고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엄마들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망가뜨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N형의 아이들이 글을 빨리 읽는다고 해서 절대 뭐라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한 번 다 읽었으면 또 읽어봐, 또 읽어봐. 왜냐면 이 N형의 아이들은 특징이 글의 구조나 글 전체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는 대신에 세부 정보를 많이 놓치거든요. 그런데 같은 책을 2번, 3번 읽어보면 새로운 정보가 끝에 또 나와요. 왜냐면 팍팍 찍어 나가는 키워드가 또 다른 데를 찍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3번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가져요. 아이들은. 그리고 S형 아이들은 또 훈련을 시키는 게 이 아이들은 어릴 때 처음 볼 때 속도가 되게 느린데 같은 책을 2번, 3번 읽으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책을 혹은 같은 책이 너무 두꺼우면은 같은 책 한 권 안에 챕터를 나눠서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할 때 1장을 한 2번, 3번 읽고 2장을 2번 읽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게 해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S형들은 속도가 느려서 한 권을 다 2번 읽으려고 미쳐버려요. 공주 다니고 하는데 챕터를 나눠서 그렇게 읽으려면 빠르게 읽을 수 있거든요. N형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한번 빠르게 달리니까 또 이렇게 운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용, 청소년용 도서의 틀을 깨야 돼요. 어린이니까 어린이용 책을 읽어야 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 아이들이 계속 수준이 그 수준에 머물러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린이용, 청소년용, 성인용 책의 수준이 기껏해야 어휘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재밌어하는 분야, 내가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어른용 책이다. 그럼 애들이 어른 책은 내가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봐버려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자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틀을 없애줘야 이 아이들이 그것도 쉽게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하면서 문해력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어린이용, 청소년용 책이라고 이게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민문열 삼국지 10권짜리 그냥 읽었거든요. 삼국지가 너무 재밌어갖고 원본을 읽고 싶은 욕심에 그거를 봤어요. 그거를 규제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책 읽는 거 이거 딱 자기 수준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되게 폭력적이거나 뭐 음란물이나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책들은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봐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만화책 이런 건 피하고 그러면 됩니다.